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차가 되네요. 지난 2주차 때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고, 또 제가 정답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턴을 해드렸고, 또 지난주에 수업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론을 한번 문제풀이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요번에 2학기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서 요번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무사히 통과돼서 꼭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벅찰 수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1교시에는 일행사하고 사회복지 조사론, 또 2교시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3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해서 8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하고 사회복지 법제론 요 세 과목을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도 한번 봐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정답을 알아보고 또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술에 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좀 차분히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요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답안을 작성한 것을 한번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25문항을 25점을 다 맞아서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실천론도 그렇고 실천기술론도 25점을 다 맞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향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뭐 7점 맞는 학생도 있고 10점 맞은 학생도 있고 한 뭐 11점 뭐 12점 이렇게 맞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도 너무 뭐 실망하지 말고요. 또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간다면 내년에 2월 달에 2월 달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차분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면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전공심화과정 2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 그래서 한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오늘 아마 공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학교에 와서 한번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유경식 조교한테 이거 맡겨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오시면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 나눠드리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이게 대면 수업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번 결의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히 좀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지를 했지만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고 또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고 또 교수님이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시간 수업 분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이하는 걸로 해서 2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답을 일단은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문제를 풀어보고 내 실력의 정도를 한번 가름을 한 다음에 그 문제가 정확하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구입을 하셨죠. 에듀웰 그 교재를 구입을 하신 걸 가지고 그 파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리턴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점수가 잘 맞고 안 맞고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뭐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번 요번에 차근히 일단은 저하고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하고 사회복지 법제론 요 3과목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나머지 5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이나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다시 공지를 좀 하니까요. 높아심에서 공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일단은 오늘 주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과목이죠. 우리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3과목이 2교시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요번에 문제를 주신 거 답안을 작성을 해서 주신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 멈춘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실천 기술론은 문제 유형이 이 지문을 주고요, 어떤 사례를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실천 기술론은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둘 필요도 있지만, 그 이론을 응용을 해서 어떤 사례를 놓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에 합당한 사안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파트는 뭐냐면 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모델.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뭐 행동, 인지행동 모델, 또 위기게임 모델,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 모델, 또 심리사회 모델, 그 다음에 또 인지행동 모델, 위기게임 모델, 통상 우리가 한 4개 정도의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요. 기타 모델로 해서 역량 강화 모델, 즉 영어로 말하면 임파워먼트 모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요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를 할 때 정신역동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 그리고 위기게임 모델, 특히 이제 이 위기게임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기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모델,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그러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이렇게 우리가 배우죠. 근데 이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해서 많이 문제가 출제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련된 개념과 특징, 또 가족 사정 도구, 또 다세대 가족 치료, 가족 치료, 또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뭐 이렇게 해서 가족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통상 한 문제씩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유형, 또 집단 지도자의 역할과 기술, 또 집단 치료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단일 사례 설계, 요 부분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거의 매 해마다. 그래서 지난 18회 시험에서도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매 해마다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니까 요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 출제 유형에 대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렸으니까요. 요거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요거를 좀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6번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 가치,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가치, 기술, 지식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그러면은 가슴을 얘기하고요. 지식 그러면 머리를 얘기를 하고 기술은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철한 그 따뜻한 마음,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사회복지 실천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발휘를 해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올바른 방법은 그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안이 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의 문제는요. 자, 27번을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원의 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상담을 한다.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의 목적을 상기시킨다. 또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한다. 집단에 대한 의존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7번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 단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은 옳은 것이고요. 리을이 좀 그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집단 성원의 주도성. 그러니까 집단 성원이 주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주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집단 성원, 집단 그 치료를 할 때, 집단 개입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집단 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 집단 유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높은 것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조집단이에요. 자조집단은 스스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집단을 자조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장집단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집단을 성장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육집단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집단을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집단 같은 경우는 그 집단 성원의 주도성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도성을 평가를 한다면 자조집단이 제일 주도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성장집단, 그 다음에 교육집단, 치료집단 이 순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9번 같은 경우는요. 29번 같은 경우는 집단 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 집단의 사정 도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가 있고요. 또 가족을 사정하는 사정 도구가 있어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법, 실천 기술에서 가족 사정 도구가 있고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기법,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기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집단을 사정하는 사정 도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도구가 우리가 소시오그램이라는 그 사정 도구가 있어요. 이것은 사회 관계도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시오그램은 성원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하위 집단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은 소시오그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은요.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법, 실천 기술에서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기술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코칭, 과제 제시, 모델링, 자기 옹호, 이 네 가지 사안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요. 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1번 문제인데요. 토스랜드와 니바스가 분류한 성장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31번 같은 문제, 이 성장 집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조 집단, 뭐 가업 집단, 또 성장 집단, 뭐 교육 집단, 치료 집단, 이렇게 집단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집단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아시면은 이런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1번의 4번을 보면 공동가업의 성공적 수행이 1차적인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공동가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1차적인 목표인 것은 가업 집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성장 집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매년마다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일 사례 설계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문제 그 사례는요,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심리 검사를 행하였고, 2주간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후에 변화를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울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그 사례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A, B가 나오잖아요. A는 기초선이에요.
B는 개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는 뭐냐면 여기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심리검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시행한 것까지는 A예요. 기초선이에요. 그래서 심리검사한 이후에 개입을 했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어요. 요게 B입니다. B. 그래서 A, B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아무런 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같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그 2주간 정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공백 기간, 일주 기간을 하나의 기초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주 후에 2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2번 같은 경우는 기초선 A, 심리검사 전, 그리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개입 B, 그 다음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기초선 A, 그 다음에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C,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A, B, A, C 단일 사례 설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정답이 되려면요, 일주일 후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또 실시를 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A, B 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죠. 그런데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개입 방법 C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A, B, A, C 단일 사례 설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 되겠는데요. 이 33번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자기 노출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은 뭐냐면 자기의 경험담이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했다는 것은 지금 클라이언트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나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다. 이런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기법이 자기 노출이라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33번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를 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노출 기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는요. 34번은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초기 면접.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처음 만나는 부분이 처음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접이 초기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초기 면접을 하게 되면요,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대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34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 이렇게 되면은 초기 면접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초기 면접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또 내가 어떠한 답변을 해야 될지를 미리 확정해 놓으면 안 돼요. 충분히 그 클라이언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라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 취하시죠. 네, 감사합니다.